어둠이 스며든 서울의 작은 아파트. TV 화면이 유일한 빛을 뿜어내는 그곳에서 박수미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리더니 갑자기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수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무너졌다. 16해 전 자신이 쫓아낸 딸 김지은의 얼굴이었다. 그 이름만으로도 잊힌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수민의 머릿속으로 그날의 기억이 쏟아져 나왔다. 2009년 가을의 잎사귀가 서울 거리를 물들일 무렵이었다. 지은은 16살,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아직 세상의 모서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이였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년째. 그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던 수민은 태호의 유일한 딸, 지은을 보며 늘 불편함을 느꼈다. 수민 자신도 재혼으로 이 집에 들어온 몸이었고 자신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 지은의 존재는 그녀에게 끊임없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 때마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 아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다. 그날 수민은 우연히 지은의 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하영아, 내가 없으면 나 살아갈 이유가 없어.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글씨는 지은의 것이었고 받는 이는 하영이라는 이름이었다. 수민의 심장이 덜컹했다. 하영은 지은의 절친, 같은 반 여학생이었다. 최근 지은이 하영과 너무 가까워 보인다는 소문이 학교에서 돌았고 수민은 그게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다. 이게 무슨? 수민은 문을 벌컥 열고 지은을 불렀다. 지은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다 놀라 몸을 떨었다. 엄마. 왜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수민은 메모를 흔들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지은아? 너 설마 여자애랑 그런 더러운 짓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하영이가 제게 특별한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 말에 수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특히 재혼 가정에서 그런 비정상은 용납될 수 없었다. 사랑. 그딴 게 사랑이야?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당장 나가. 내 아빠도 살아계셨으면 이런 딸 낳지 않으셨어. 수민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지은은 충격에 얼어붙었고 결국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겨 문을 나섰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날의 마지막 인사였다. 지은은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며 울었다. 16살, 집도 돈도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적대적이었다. 하영에게 전화했지만 하영의 부모가 먼저 알았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안 돼라며 하영을 데리고 시골로 보냈다. 지은은 혼자였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부터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기 시작했다. 편의점, 카페, 심지어 야간 청소까지 지은의 손은 거칠어졌고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나오는 건 엄마의 잔이, 의부선마의 그 잔인한 말과 하영의 미소였다. 수년이 흘렀다. 2025년 지은은 이제 28살. 그녀는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렸다. 추방당한 후 예술이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지은의 그림은 어두운 색조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지은 씨, 이번 전시회 주인공으로 당신 그림을 뽑았어요. 갤러리 주인의 말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작품이 KBS 드라마 OST 앨범 커버로 선정된 것이다. 그 드라마는 사랑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우연히도 여성 간의 금지된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였다. 지은은 그 시나리오를 읽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게 나의 이야기잖아. 촬영 현장에서 지은은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이하영자니 그 하영이 아니었다. 새로운 하영, 27살의 드라마 감독 조력자 최하린이었다.
하린은 지은의 그림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이 그림. 너무 생생해요.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하린의 미소는 따뜻했고 지은의 가슴에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하린은 서울 출신, 가족은 평범했지만 그녀 자신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랑 때문에 가족과 멀어진 적. 하린의 고백에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날 밤 강남의 네온 불빛 아래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지은의 입술이 하린의 입술에 닿는 순간 16살의 그 키스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드라마 방영이 다가오자 지은의 과거가 드러날 조짐이 보였다. 한 기자, 우연히 지은의 옛 학교 동창을 인터뷰하며 김지은, 그때 쫓겨난 아이 맞아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고 하린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린 함께 싸워. 내 과거가 내가 아니야.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민의 얼굴이 스쳤다. 엄마는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한편 수민의 삶은 변함없이 고요했다. 남편이 다시 돌아가신 후 그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홀로 지냈다. 아들 하나는 결혼해 독립했고 집은 텅 비었다. TV를 켜는 건 매일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사랑의 그림자가 방영되던 그날 수민은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았다. 앨범 커버가 나왔다.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나치웠다. 그리고 출연자 인터뷰에서 지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김지은 씨, 당신의 작품이 이 드라마를 빛내줍니다. 수민의 컵이 떨어졌다. 지은아,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수민은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다. 이웃이 달려와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깨어난 수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내 딸이 살아 있었어. 병원 침대에서 수민은 지은의 인터뷰를 다시 보았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그림은 제 삶의 아픔을 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치유됐죠. 화면 속 지은 옆에 하린의 손이 살짝 보였다. 수민은 가슴이 저렸다. 그 애가 여자랑 과거의 분노가 되살아났지만 이번엔 후회로 뒤섞였다. 내가 다 잘못했어.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지은의 번호는 오래전 삭제됐고 그녀는 인터넷으로 지은의 소셜미디어를 찾았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엄마야. 미안해. 만나자. 지은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울리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하린이 물었다. 지은은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엄마. 의붓엄마. 하린은 지은의 손을 꼭 쥐었다. 가봐. 내 마음이 풀릴 거야. 이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민이 누워 있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뻗었다. 지은아. 돌아와. 엄마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이해 못한 게 미안해. 그 대화는 길고 아팠다. 지은은 어린 시절의 외로움, 쫓겨난 밤의 추위, 하영과의 이별을 털어놓았다. 수민은 자신의 두려움, 재혼의 불안, 사회의 시선, 태호의 그림자들 고백했다. 너를 쫓아낸 건 나 자신을 지키려 한 거였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은 울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하린이가 있어서.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엄마가 축복할게. 시간이 흘러 지은과 하린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울의 한강변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지은의 전시회가 성공하며 그녀는 유명 작가가 되었다. 수민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지은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하린을 만난 날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린 씨,
우리 지은을 잘 부탁해. 하리는 미소 지으며 포옹했다. 네, 어머님. 지은이는 제 전부예요. 드라마 사랑의 그림자는 대박을 쳤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주인공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수미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은은 하린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서울의 밤하늘이 별로 빛났다.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은 영원했다. 지은의 어린 시절은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다. 아버지 태호가 살아계실 때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태호는 건축가로 주말마다 지은을 데리고 한강공원에 가서 스케치를 가르쳤다. 지은아, 세상은 내가 그리는 대로 변해. 그 말은 지은의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태호가 떠난 후 수민이 들어왔다. 수민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에 숨긴 불신이 지은을 괴롭혔다. 엄마, 왜 아빠 사진을 치우셨어요? 지은이 물으면 수민은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그 새로운이 자신을 배제하는 것임을 느꼈다. 학교에서 지은은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들은 많지 않았지만 하영은 달랐다. 하영은 밝고 활발한 소녀로 체육 시간에 지은의 손을 잡아주곤 했다. 지은아, 같이 뛰자. 그 손길이 지은에게 처음으로 설렘을 주었다. 어느 가을날 학교 뒤편에서 하영이 지은에게 말했다.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들은 몰래 키스했다.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지은은 사랑을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은 곧 폭풍이 되었다. 수민이 메모를 발견한 날 집안은 지옥이 됐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어. 수민의 외침에 지은은 엄마도 아빠 사랑하셨잖아요. 왜 제 사랑은 안 돼요? 라고 반박했다. 수민은 손을 들어 지은의 뺨을 때렸다. 그건 다르다. 내가 미쳤어. 지은은 피를 맛보며 문을 나섰다. 거리는 비가 내렸다. 지은은 버스 정류장에서 하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 나 때문에 답은 오지 않았다. 길거리 생활은 지은을 바꿨다. 그녀는 청소년 쉼터에 잠시 머물렀지만 곧 독립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 고통을 캔버스에 담아야 해. 지은의 그림은 점점 강렬해졌다. 18세가 되자 그녀는 미술학원에 들어갔고 장학금을 받았다. 김지은, 당신의 작품에 감정이 살아있어요. 선생의 칭찬이 지은의 첫 승리였다. 20대 초, 지은은 서울의 예술계에 발을 들였다. 갤러리 인턴으로 시작해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하린이었다. 하린은 영화 제작사 직원으로 지은의 전시를 취재하러 왔다. 이 그림, 드라마에 딱 맞아요. 하린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들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고등학교 때 여자아이랑 사귀다 부모님한테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덕에 자유로워졌죠.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저도 비슷해요. 그들의 로맨스는 천천히 피어났다. 첫 데이트는 남산타워였다. 케이블카 안에서 하린이 지은의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아름다워. 지은은 키스하며 속삭였다. 영원히 하지만 드라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지은의 과거가 위협이 됐다. 기자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지은의 가족사, 충격적 헤드라인이 나왔다. 지은은 공황에 빠졌다. 하린아, 나에 숨기고 싶어. 하린은 아니, 당당해져. 내가 자랑스러워. 수미는 병원에서 퇴원 후 지은을 찾아갔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 노크했다. 지은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지은아,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수민은 하린을 보고 멈칫했다. 하지만 하린이 차를 내오며 벗어 오세요 라고 하자 수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하린 씨, 지은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수미는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숨겼어. 태호 오빠가 아니었다면 위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놀랐다. 엄마도. 화해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미는 상담소를 다니며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지은은 하린과 함께 가족 모임을 가졌다. 수민의 아들, 지은의 이복동생이 누나, 오랜만이야 라고 웃었다. 가족은 서서히 재건됐다. 지은의 다음 전시회에서 수민은 첫 방문객이었다. 이 그림. 내 마음이야. 수민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지은과 하린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약식을 가졌다.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하린의 손을 잡고 고마워, 엄마애라고 속삭였다. 서울의 봄바람이 그들의 미래를 속삭였다. 지은의 예술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19세, 그녀는 첫 개인전을 열었지만 관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너무 어두워. 사람들이 안 사. 갤러리 주인이 말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 스튜디오에서 그녀는 하영의 기억을 그리며 울었다. 하영아,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하영은 연락이 끊긴 채였다. 대신 지은은 새로운 영감을 찾았다. 서울의 뒷골목, 시장의 소음,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게 그녀의 붓끝에 스며들었다. 22세, 지은은 우연히 드라마 제작사 오디션을 봤다. 배우가 아니라 아트 디렉터로 그녀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제안했다. 그 프로젝트가 사랑의 그림자의 씨앗이었다. 하린을 만난 건 그 오디션 후 파티에서. 하린은 와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당신 그림, 내 가슴을 울렸어요. 그날 그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의 과거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연인은 지은의 상처와 공명했다. 우린 비슷한 길을 걸었어. 하린이 말했다. 로맨스가 깊어지며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지은은 하린에게 반지를 껴주었다. 이건 약속이야. 하린은 웃으며 영원히 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드라마 촬영 중 지은의 과거 기사가 터졌다. 추방된 딸의 비밀 사랑, 탭로이드가 소란을 피웠다. 팬들은 지은을 비난했다. 변태하냐?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스튜디오를 나와 울었다. 하린은 직원 내 이야기의 일부야.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안아주었다. 수미는 그 기사를 보고 다시 쓰러질 뻔했다. 내 탓이야. 그녀는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지은아, 엄마가 내 사랑을 인정할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지은은 하린과 상의 후 수민을 만났다. 카페에서 수민은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지은은 엄마도 용서받아야 해요. 우리 함께 치유하자 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가족은 가까워졌다. 수민은 지은의 전시회를 도왔다. 이 그림, 엄마처럼 생겼네. 수민이 웃었다. 하린은 수민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어머님, 이건 제주식이에요. 집은 웃음으로 채워졌다. 지은의 마지막 작품은 화해라는 제목이었다. 어두운 배경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그림. 전시회 오프닝에서 수민과 하린이 나란히 섰다. 지은은 무대에서 말했다. 이건 제 가족, 제 사랑의 이야기예요. 결혼 서약식 날, 한강은 꽃으로 장식됐다. 지은의 드레스는 하얀색, 하린의 것은 파란색. 수민은 딸, 행복해라 라고 축복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다. 지은은 하린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나의 해피엔드야. 지은의 청소년기 쉼터 생활은 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만난 누나, 인생은 그림처럼 다시 그릴 수 있어 라는 말. 지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20세, 그녀는 대학 미대에 입학했다. 장학금 덕에
하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 일했다. 피곤한 몸으로 강의를 듣다 졸 때 꿈에 태호가 나왔다. 지은아, 포기 마. 할인과의 첫 키스는 비 오는 날이었다. 스튜디오에서 빗소리 속에. 할인아, 나 무서워, 지은이 말했다. 할인은 나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아. 그 사랑은 지은의 그림을 바꿨다. 어두운 색에서 따뜻한 톤으로. 드라마 촬영은 지옥이었다. 감독의 압박, 팬들의 악플. 지은은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라고 후회했다. 하지만 할인의 지지가 버팀목이었다. 너의 예술이 세상을 바꿀 거야. 기사가 터진 후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랑입니다. 그 말에 팬들은 분열됐지만 지지자들도 늘었다. 수미는 그 회견을 보며 울었다. 내 딸이 강해졌어. 그녀는 상담을 받으며 배웠다. LGBTQ에 대한 이해, 편견의 뿌리. 수민 씨, 용서부터 시작하세요. 상담사의 말에 수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엄마가 공부했어. 내 사랑이 아름다워.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수민이 지은의 집에 요리를 가져왔다. 제주 흑돼지구이야. 내가 좋아할 줄 할인이 맛있어요. 라고 하자 수민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날 밤 그들은 사진을 봤다. 태호의 사진 앞에서. 아빠도 축복할 거야. 지은의 커리어는 절정에 달했다. 국제미술상 수상. 할인과 함께 유럽 여행. 파리에서 우리 결혼하자 할인이 말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서약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들 앞에서. 수민의 연설, 지은아, 할인아, 사랑은 모든 걸 이겨.